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돈이라고 하면 숫자, 계산, 이성,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결정하는 게 엑셀 시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이 마음 한편에 비슷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죠.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어느 달 갑자기 뚝 하고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게 뭐 아주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장면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50대 직장인의 모습이에요.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아마 머릿속으로는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려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모습 왠지 낯설지가 않죠. 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엄, 그리고 자유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의 해답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계산 능력이나 대단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부를 창조한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책에서는 감정 패턴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한 명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한 명은 꽤 여유롭게 살아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돈을 대하는 감정 패턴에 있다는 거죠. 한 명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것도 곧 사라지겠지? 라고 두려워하고 다른 한 명은 이번 달도 정말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작은 감정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재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 현실을 결정하는 그 두 가지 마음 상태는 뭘까요? 이걸 감정통장의 잔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이 두 마음가짐이 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왼쪽의 결핍 마인드는 곧 없어질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 쉽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푸겨 마인드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까 차분하게 계획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도 어떤 감정의 필터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나는 항상 부족해라는 이 결핍감은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켜요. 좋은 기회가 와도 에이,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주저하게 만들죠. 결국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단기적인 선택만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 자신의 에너지만 계속 소진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통장과 실제 통장을 동시에 갉아먹는 구체적인 감정들은 뭘까요? 책에서는 딱 세 가지의 주적을 지목합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비교심, 불안, 그리고 조급함. 이 세 가지 감정이 어떻게 우리 재정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비교심입니다. 책에 나오는 K씨의 사례가 아주 와닿는데요. SNS를 보니까 친구들이 다들 해외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에 휩싸여서 덜컥 빚까지 내서 여행을 간 거예요. 그 여행이 과연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요. 돌아온 건 6개월 동안의 카드값 스트레스 뿐이었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소비는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하는 이 불안감, 바로 포모라고 하죠. 이게 우리를 아주 조급하게 만들어요. L씨의 경우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말에 불안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다가 한 달 만에 30% 손실을 탔다고 하죠. 불안감에서 시작된 결정은 대부분 이런 씁쓸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조급함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이 마음, 마치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허둥지둥 오르려는 것과 같아요. 이 마음은 부를 차곡차곡 쌓는데 꼭 필요한 꾸준함과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죠. 당장의 수익에만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장기적인 기회를 자기 발로 뻥 차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 건강한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재무 계획, 즉 시스템이 있어도요, 마음이라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안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계획도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라는 탄탄한 기초가 마련되면 우리는 비로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이런 실질적인 시스템을 불안감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차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핍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을 땐 이게 그냥 막연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나 두려움에 쫓겨서 막 급하게 가입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감정적인 풍요 속에서는 이게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차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실천법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감사일기 3줄 쓰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서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해 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늘 결핍에만 맞춰져 있던 우리 뇌의 초점을 풍요로 다시 맞추는 훈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충동적인 소비 욕구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제 통장 잔고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감정 통장부터 넉넉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재정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